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자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?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와, 이러고 있는. 혹시 이 남자 나한테 어장 치는 건가? 썸이지 어장인지 모르겠어요. 나만 불안한 건가요?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게 행동하는 관심남, 짱남 때문에 속상한 언니가 어디 한둘이겠어요, 그지? 당하고 나서 이불킥 하지 말고 저 남자의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한 2번 이야기. 요즘 어장남들의 지능적인 페이크 베스트 5. 빠방! 여기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매의 눈빛. 장착하기예요. 첫 번째, 투자는 한 가지만 발생된다. 예전에 어장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서 시간을 들여주는데 데이트 비용을 비롯한 금전적인 투자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어장을 치는 남자들은 대부분 돈을 투자하고 시간이나 감정을 우리 언니들한테 잘 들여주지 않아요. 어쨌든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고 뭐든 좋은 데를 데려가는데 이상하게 자주 안 만나죠. 그리고 딱히 막 꼭 찝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,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거리감이 몇 회차 안 만나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, 감정적 거리감이.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. 사실 남자라서 돈 투자가 발생하고 여자라서 시간 투자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건데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쉽게 어장칠 때 소모하게 되거든요. 20대 중반 전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 시간을 들이게 되고 30대 이상에서는 돈을 쉽게 투자하게 돼. 썸인가 어장인가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많이 가진 것만 드리는 게 어장이고 조금 덜 가진 것까지 들여주는 게 애정이 되는 거예요.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덜 가진 것도 나한테 들여줬을 때 사람은 이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장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쉬운 것만 들여주면서 막 더 안 주는 거야. 더 투자하지 않아.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들도 자기도 모르게 애매한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돈과 시간이 동일하게 출력되면 불안하지 않아. 그게 감정이 되고 그게 안 나오더라도 말하는 데서 감정적 투자를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게 느껴지면 쉽게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. 언니들은 돈, 시간, 감정 셋 중에 하나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거든. 한 가지의 투자는 어장을 치는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애에 좀 시니컬한 30대 중반 이상에도 흔히 나오게 되는데 좀 애매한 언니들은 혹시 이 남자가 다른 행동도 하나를 잘 째려보면 돼요. 그 다음 거 넘어가기다. 알겠죠? 두 번째, 만났을 땐 적극적인데 사귀자는 말을 왜 안 해? 온도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. 만났을 때는 진짜 사귀는 것처럼 스킨십을 하고 막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서로 집에 들어와서는 무관심해지는 사람. 진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어장과 가짜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일관성에 있어요. 사귀기 전이라면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덜해도 안 만나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들이게 되거든요. 너와 내가 연락하고 만난 이유가 연애에 있다면 적어도 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들여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게 호르몬으로 움직여요. 실제로 썸 탈 때는 사람한테 막 도파민과 페니레티나민이 막 엄청나게 분비되는데 언니들 생물쌤보다 내가 더 재밌지? 어쨌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시작된단 말이에요. 집에 퇴근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바쁜 시간을 쪼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돼. 나이가 들수록 좀 덜 열정적이게 되는 건 남녀 불문하고 다 똑같지만 열정이 제로값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. 빵이 되진 않아. 왜? 제대로 호감을 느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이 호르몬들이 그것들을 막 가능하게 만드니까. 근데 이 애정은 뭐야? 독점욕을 기본으로 하거든요. 내가 애기들 엄마 껍딱지 되는 거 얘기해 줬잖아요. 그지? 원초적으로 애정은 독점력을 동반해요. 좋아하면 내가 네 여자친구가 돼야 되고 네가 내 남자친구가 돼야 되는데 사귀자는 말 안 해. 안 해. 기다려도 안 해. 그럼 이제 매의 눈으로 째려봐야 되는 거야. 어장인가? 내가 이빨을 안 넣은 탓인가? 썸을 한 달을 탔는데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. 이러면 그 자체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정말로 내가 이빨을 안 넣은 탓인가? 아니면 어장을 당하고 있는 건가?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. 세 번째, 나 원래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야. 이거 자매품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. 언니들도 한 번쯤은 뱉어봤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을 법한 얘기야. 이걸 저번 라이브 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원래 몇 개월에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은 없습니다.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친구로 알고 지낸 사람의 의외의 모습에 꽂혀가지고 또는 기가 막힌 타이밍 부스터를 막 받아가지고 갑자기 빠져들 수 있어. 여사친한테 남사친한테 빠져들 수 있어. 하지만 처음부터 수개월을 썸만 타면서 제가 만나볼 만한 사람인가를 따져본다는 건 상대가 별로 끌리지 않는다는 방증이에요. 몇 개월을 옆에 두고 살펴봐야 저 사람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안 땡긴다는 뜻이에요. 내가 유사 고백 또는 고백을 했는데 남자가 나 원래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라
이렇게 남자가 말한다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호르몬 작용들을 이빨을 왕왕 넣으면서 빠르게 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뜸 고백만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 메린이들이 어항 속에 있는 니모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어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둘 중에 언니들 케이스가 어떤 건지 내가 정말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우리 가만히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벽 보고 고민을 잠시만 한 5초만 해보기로 하자. 알겠죠? 네 번째, 왜 그렇게 혼자 심각한 거야?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어장을 치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메린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. 그죠?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마냥 경계할 수도 없어서 자기 혼자 고민만 하다가 딱 썸남한테 말을 하는 거야. 우리 무슨 사이야? 나는 가끔 네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. 이런 진지한 말을 했는데 우리 메린이들 고민이 무색하게 저 남자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?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뭐 그렇게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냐? 너 가끔 쓸데없이 진지해지더라.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너무나도 가볍게 웃어 넘긴다. 심지어 이거 말고 다른 어장 낌새도 같이 보인다. 그러면 더 할 게 없어요. 끝났어. 이러면 끝난 거야. 우리 메린이를 들어봤잖아요. 남자들 특 공감보다는 해결하려고 한다. 이런 말. 진화할 때 영향으로 여자들보다 남자가 자기랑 친한 사람, 나랑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해요. 근데 우리 분명히 가까운 관계인데 저 사람이 내 얘기나 내 고민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데다가 공감을 고사하고 막 대안 제시까지 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봐야 돼요. 몸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. 하지만 저 사람을 동요시킬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아직 아닌 거야. 그게 뭐겠어? 어장이지. 그냥 킵 당한 거야. 재밌게 놀고 만났을 때 막 즐거운 가벼운 호감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. 어장을 치는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, 호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걔네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, 최소한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니모로 두지 막 진짜 아무나 막 이렇게 다 수집해가지고 어장에 막 가두이 치잖아. 몇 번의 만남, 최대 한 달 정도의 만남을 지속했다면 호감보다 더 큰 감정 투자가 있어줘야 제대로 썸을 탄 거고 거기서 연애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. 마지막 5번째. 난 사실 예전 여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. 우리 메린이들이 이 관계가 아니다 싶어서 저 어장을 치는 남자를 떠나려고 하면 쟤네들은 여러분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들, 희망 고문들. 네가 좋긴 한데 나 전 여친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서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누굴 진지하게 만날 여유가 없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제대로 관계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자기를 위해서 이 관계를 끝내야 돼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관계를 끝내야 돼. 저 사람의 상황이 진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생계를 영위하고 티끌만큼이라도 남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. 그래야 사람은 그보다 상위 욕구, 연애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야.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연애 온이 안 돼요. 연애가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. 저런 변명이 사실이라면 우리랑 뭔가 있는 듯 만 듯한 썸, 그런 꽁냥한 데이트, 카톡 그런 걸 안 해요. 포기를 하게 되니까. 근데 계속 그런 걸 하면서도 여유가 없다 막 이런 소리를 한다? 그러면 우리는 메린이들을 만날 여유가 없는 것뿐 다른 사람을 만날 여유는 충분히 있는 상태. 그냥 언니들을 만날 시간만 없는 거야.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되지도 않는 관계에서 머무르면서 상처받고 있지 말아요. 알겠지? 이 5가지 어장남들의 일관적인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니모인지 이빨에 왕왕 넣으면 되는 상황인지 제대로 찝어볼 수 있길 바랄게요.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